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한 단계 더 슬기롭게,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폴카닷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폴카닷 생태계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폴카닷의 그 핵심 허브, 에셋 허브, 여기에 보관된 진짜 USDC랑 USDT가 있잖아요. 이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들이 폴카닷의 고유 기술인 XCM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블록체인, 특히 이제 여러분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으로 많이 쓰시는 문빔 같은 EVM 체인으로 흘러가는지 그 실제 여정을 한번 따라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개념 설명보다는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폴카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내부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는 시간이죠. 그냥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이 과정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는 그 자산 아이디 확인,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수수료 문제나 계정 유지 조건 같은 실용적인 팁까지 딱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뭔가 내부 설계도를 보는 느낌인데요. 그럼 폴카닷 위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 경로 그 여정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전체 그림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또 어떻게 가는 건지 그 큰 그림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점, 그 핵심 기지는 바로 에셋 허브입니다. 이게 폴카닷 생태계 안에서 뭐랄까 공공재처럼 쓰이는 시스템 체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여기가 서클의 USDC랑 테더의 USDT가 외부 브릿지 없이 네이티브 형태로,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발행되고 관리되는 중심지인 거죠. 폴카닷 생태계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데로 보낼 때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중앙금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금고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대표적인 목적지로는 한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문빔 같은 EVM 호환 패러체인이에요. 여긴 이제 여러분이 메타마스크 지갑 써서 이더리움처럼 DF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에셋 허브에서 온 USDC나 USDT는 문빔에 도착하면 XUSDC, XUSDT 이렇게 특별한 이름표를 달게 돼요. 이 XC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네. XUSDC, XUSDT.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요? 둘째는 하이드라 DX 같은 디파이 특화 패러체인입니다. 하이드라 DX는 폴카닷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을 이렇게 모으는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곳이라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디파이 활동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에셋 허브라는 금고에서 출발해서 EVM 사용자에게 익숙한 문빔이나 더 깊은 디파이 환경의 하이드라 DX 같은 곳으로 간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 서로 다른 체인들, 에셋 허브랑 문빔 또는 문빔이랑 하이드라 DX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폴카닷만의 기술이 쓰이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폴카닷의 핵심 기술 중 하나, XCM,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지 포맷, 이게 등장하는 거죠. XCM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뭐랄까, 표준화된 공용어를 쓰듯이 정해진 형식으로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일종의 언어,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단순히 자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설계됐고요. 오, 표준 언어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이 XCM 메시지가 실제로 체인 간에 전달되는 통로는 HRMP 또는 XCMP라는 기술을 씁니다. 비유하자면 XCM이 편지의 내용과 형식이라면 HRMP, XCMP는 그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우편 시스템 같은 거죠. 아하, 우편 시스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에셋 허브, 원본 출발지, XCM 메시지 생성, 예를 들면 문빔으로 USDC 100개 보내줘 라는 표준 요청, HRMP, XCMP 통로로 전송, 문빔 하이드라 DX, 목적지 도착 및 처리. 이 구조 덕분에 외부 브릿지 없이 생태계 안에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XCM이라는 표준 언어랑 HRMP, XCMP라는 안전한 통로. 되게 흥미롭네요. 무슨 국가 간 외교 채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그럼 이 여정을 진짜 시작하기 전에 챙겨야 할 준비물이나 안전수칙 같은 거 있을까요? 여행 가기 전에 여권 챙기듯이요. 네,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일 기본은 당연히 지갑 준비죠.
폴카닷 네트워크 자산관리용 지갑, 뭐 예를 들면 탈리스만, 서볼렌, 아니면 폴카닷.js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요. 또 문빔 같은 EVM 체인에서 쓰려면 여러분한테 익숙한 메타마스크 같은 EVM 지갑도 필요하죠. 각각 네트워크에 맞는 지갑을 미리 설치하고 계정 잘 관리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네, 지갑은 기본이죠.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자산 아이디 확인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폴카닷 에셋허브에서는 모든 자산의 고유 아이디 번호가 있거든요. 공식 네이티브 USDC 아이디는 1337, 공식 네이티브 USDT 아이디는 1984입니다. 1337, 1984. 네,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나쁜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 USDC, USDT 이렇게 해서 가짜 토큰 만들어서 혼란을 주고 자산 빼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 보낼 때나 받을 때 아니면 D앱에서 토큰 선택할 때 반드시 이 공식 아이디 1337이랑 1984 이게 맞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자산 지키는 가장 기본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337, 1984.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약간 암호 같기도 하고요. 아이디 확인,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또 다른 준비물이나 알아둘 점은요? 마지막으로 sufficient 자산 개념이랑 수수료 문제인데요. 폴카닷 에셋허브에서는 특정 자산들이 sufficient하다고 지정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다루는 네이티브 USDC랑 USDT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에셋허브 계정에 폴카닷 기본 통화인 DOT가 하나도 없어도 이 sufficient 자산, 즉 USDC나 USDT만 충분히 있으면 계정이 유지되고 심지어 XM 전송 같은 거래 수수료도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DOT 없이도 된다는 거죠. 오, DOT 없이도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요? 그건 되게 편리한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주의점이 좀 있어요. 이 기능 지원 여부나 작동 방식에 여러분이 쓰는 지갑 인터페이스 UI나 아니면 뭐 특정 시점의 체인 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 지불이 돼도 폴카닷.js 같은 일부 UI에서는 그냥 편의상 아니면 구현 때문에 소액의 디오트스를 수수료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거래 실패를 막고 싶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아주 적은 양, 뭐 0.1 DOT 미만이라도 계정에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약간 비상금처럼요. 아하, 이론이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DOT 없이도 가능은 한데 실제 쓸 때는 약간의 DOT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소액의 DOT를 약간 윤활유처럼 준비해 두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 진짜 USDC, USDT는 어떻게 에셋허브라는 금고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출발점에 자산을 넣는 방법, 그 온램프 과정이 궁금해요. 네, 온램프 방법도 중요하죠. USDC는 서클이 2023년 9월부터, USDT는 테더가 2022년 9월부터 폴카닷 네트워크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폴카닷 에셋허브에서 얘네들이 직접 네이티브 형태로 발행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 공식 지원하는군요. 네, 그래서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폴카닷 네이티브 USDC, USDT 입출금을 지원하는 중앙화 거래소 CX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소 지갑에 있는 USDC나 USDT를 출금할 때 그 네트워크 선택 옵션에서 폴카닷 또는 폴카닷 에셋허브 이걸 정확히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는 주소로는 여러분의 폴카닷 에셋허브 주소, 보통 1로 시작하죠. 이걸 입력하면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 에셋허브 계정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물론 뭐 이미 다른 데서 폴카닷 네이티브 USDC, USDT 가지고 계시면 그걸 쓰면 되고요. USDT 아이디는 1984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폴카닷으로 하고 에셋허브 주소를 넣는다. 이게 핵심이네요. 참고로 이더리움 같은 다른 체인에 있는 USDC, USDT를 폴카닷으로 가져오는 브릿지 기술, 뭐 스노우 브릿지 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브릿지로 들어온 자산은 에셋허브에서는 포린 에셋, 그러니까 외부 자산으로 취급돼요. 이건 에셋허브에서 직접 발행된 네이티브 USDC, USDT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이티브 자산은 폴카닷 자체 보안이랑 XCM 시스템에 직접 의존하는데 외부 자산은 그 브릿지의 보안이랑 신뢰성에 추가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집중하는 건 이 네이티브 자산의 흐름이니까 이 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티브와 브릿지된 외부 자산은 다르다. 거래소에서 폴카닷 네트워크 선택해서 바로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한 네이티브 온램프 방법이군요. 자, 이제 준비물도 챙겼고 자산도 에셋허브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을 떠날 시간이네요. 제가 에셋허브에 네이티브 USDC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메타마스크 지갑 쓰는 문빔으로 보내서 디앱에 쓰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이 과정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쓰실 시나리오 중 하나일 텐데요. 단계별로 한번 보죠. 1단계, 보내기, XCM 전송 실행. 먼저 폴카닷 지갑, 탈리스만 서볼렛 같은 거를 여세요. 자산 보내는 기능 중에 뭐 전송이나 XCM 전송, 크로스체인 전송 이런 메뉴를 찾으시면 돼요. 전송 설정 화면 나오면 대상 체인 또는 목적지를 문빔으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 보낼 자산으로 USDC, ID 1337 또는 USDT, ID 1984 선택하고 수량 입력하고요. 100개. 이때 지갑에서 뭐 예상 수수료, DOT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보유량 조건, ED 같은 거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지갑에서 목적지 문빔, 자산 USDC 1337, 수량 입력하고 전송. 오케이, 그 다음은요? 2단계, 받기. 문빔에서 XC/USDC 확인. XCM 메시지가 이제 HRMP, XCMP 통로를 통해서 문빔으로 잘 전달되고 처리되면 이제 문빔 쪽에서 확인해야죠. 여러분 메타마스크 지갑 열고 네트워크가 문빔으로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처음 XC/USDC나 XC/USDT 받는 거면 지갑에 해당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잔액이 보일 수 있어요. 아, 토큰 주소 추가. 네. 문빔 공식 문서나 뭐 믿을 만한 데서 정확한 XC/USDC 또는 XC/USDT 컨트랙트 주소 찾아서 토큰 가져오기 이걸로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잠시 후에 에셋허브에서 보낸 만큼의 XC/USDC 또는 XC/USDT 잔액이 메타마스크에 딱 보일 겁니다. 오, 그렇군요. 에셋 허브의 USDC가 문빔으로 오면서 이름 앞에 XC가 붙어서 XC USDC가 되는 거네요. 이 XC 붙은 토큰은 그럼 문빔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이더리움의 일반 ERC20 토큰처럼 쓸 수 있나요? 네, 맞아요. 3단계 활용, 문빔 디앱에서 사용. 이렇게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온 XC/USDC, XC/USDT는 문빔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EVM 기반 디앱들에서 거의 일반적인 ERC20 토큰처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빔 및 DX에서 다른 토큰이랑 수합하거나 유동성 풀에 XC/USDC 넣고 이자 농사 짓거나 랜딩 프로토콜에 담보로 맡기고 다른 거 빌리거나 여러분이 이더리움 같은 데서 하던 대부분의 디파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문빔에서는 이런 XCM 통에 들어온 자산들을 XC-20이라는 표준으로 관리해요. 이게 ERC20이랑 호환되면서도 크로스체인 자산의 특징 같은 걸 담을 수 있게 확장된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C20 표준? 흥미롭네요. ERC20이랑 비슷하면서도 크로스체인 자산용 표준이다. 자, 그럼 문빔에서 이렇게 XC/USDC 잘 쓰다가 폴카닷 생태계 내에 다른 기회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하이드라 DX 같은 폴카닷 네이티브 디파이 플랫폼으로 이 XC/USDC를 옮겨서 쓰고 싶다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에셋허브로 꼭 돌아가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XCM의 또 다른 강력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문빔에 있는 XC/USDC, XC/USDT를 다시 XCM을 통해서 하이드라 DX 같은 다른 패러체인으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굳이 에셋 허브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요. 패러체인 간에도 XCM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와, 패러체인끼리도 직접이요. 그건 진짜 편하겠는데요. 네. 하이드라 DX는 특히 그 옴니풀이라는 독특한 유동성 풀 구조로 폴카닷 생태계 안에 여러 자산 간 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문빔에서 쓰던 XC USDC를 하이드라 DX로 옮기면 DOT나 다른 패러체인 토큰 같은 더 다양한 자산들이랑 바로 거래하거나 옴니풀의 유동성 공급해서 하이드라 DX만의 디파이 전략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여전히 폴카닷 내부의 XCM이랑 HRMP, XCMP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외부 브릿지 쓸 때 생길 수 있는 추가 위험이나 복잡성 없이 자산을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계속 유지됩니다. 와, 생태계 안에서 자산이 진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대단한데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XC USDC, XC USDT 이렇게 이름 앞에 XC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이름표 이상인 것 같아요. 이게 외부 자산을 그냥 포장만 한 랩핑 토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XC의 진짜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XC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폴카닷 자산 이동 방식 이해에 정말 중요합니다. XC가 그냥 크로스체인 약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좀 달라요. 이게 이더리움의 WEATH처럼 외부 자산을 가져와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잠그고 발행하는 그런 전통적인 랩핑 토큰하고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문빔이나 하이드라 DX에서 보이는 XUUSDC는요, Asset Hub라는 리저브 체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원본이 보관된 그 금고에 있는 진짜 네이티브 USDC를 정확히 1대1로 대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토큰이에요. 마치 은행에 금 맡기고 받은 금 보관증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보관증 자체가 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은행 가면 실제 금으로 바꿔주잖아요. 아, 금보관증 비유 좋네요. 네, 마찬가지로 XUUSDC는 에셋 허브에 있는 실제 USDC에 대한 청구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에셋 허브는 이 대표 자산들이 어떤 패러체인으로 얼마나 나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XUUSDC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XCM 메시지를 통해 에셋 허브랑 상호작용하는 것뿐이에요. 임의로 발행되거나 복제될 수가 없어요. 이 리저브 기반 발행 및 관리 방식 덕분에 폴카닷 생태계 전체에서 USDC 총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이중 계산될 위험 없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부 브릿지 기반 랩핑 자산들이 가끔 겪는 브릿지 해킹 위험이나 발행량 불일치 문제 같은 거로부터 근본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 차이점이고 XCM 아키텍처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원본 금고 에셋 허브와 1대1로 연결된 공식 대표 자산이다. 랩핑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네요. 신뢰도 면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여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폴카닷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거나 사용할 때 혼동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위한 최종 점검이랄까요? 네, 실제로 쓰실 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자산 아이디 1337, 1984, 재확인 또 재확인. 이거 아무리 반복해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쓰는 지갑이나 디앱에서 USDC나 USDT 선택할 때 이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자산의 고유 아이디가 USDC는 1337, USDT는 1984 맞는지 확인하세요. 스캠 토큰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337, 1984. 네. 두 번째는요? 둘째, 수수료 처리 방식의 묘묘함 이해하기. 이론상 에셋허브의 네이티브 USDC, USDT는 sufficient 자산이니까 DOT 없이도 계정 유지나 수수료 지불이 가능해야 하죠. 근데 실제 쓰는 지갑 앱이나 웹 UI에 따라서는 여전히 소액의 DOT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되는 옵션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상황 피하려면 아주 소량 0.1 DOT 미만의 DOT를 에셋허브 계정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소량의 DOT 준비.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XCM 전송 시간 인지. XCM 메시지는 HRMP, XCMP라는 공유 채널을 통해 전달돼요. 이 채널은 여러 패러체인이 같이 쓰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좀 혼잡하거나 특정 채널에 메시지가 몰리면 처리나 자산 반영까지 약간 시간, 보통은 몇 분 안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음.
전송 버튼 누르자마자 잔액이 바로 안 바뀐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지갑 새로 고침해보거나 블록 탐색기에서 트랜잭션 상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아이디 확인 1337-1984, 소량의 DOT 준비, 그리고 약간의 전송 지연 가능성 인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과정, 특히 리저브 기반 대표 자산이라는 개념이랑 에셋허브 역할이 회계적인 관점에서 왜 깔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장점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회계적 깔끔함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리저브 회계 방식에 있어요. 에셋허브는 자기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네이티브 USDC, USDT 총량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XCM을 통해서 이 자산들이 어떤 패러체인, 문빔, 하이드라 DX 같은 곳으로 얼마나 많이 XCM으로 대표 자산으로 대여되어 나갔는지 각 패러체인별로 부채처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부채처럼 기록한다고요? 네, 비유하자면요. 예를 들어 에셋허브 금고에 총 100만 개 네이티브 USDC가 있다고 쳐요. 이 중에 10만 개가 XCM으로 문빔으로 가면 문빔에는 10만 개 XC USDC가 생기고 에셋허브는 문빔에 10만 USDC 상당의 부채, 대표 자산 발행이 생겼고 내 실제 보유량은 90만 개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만약 나중에 문빔 사용자가 5만 개 XC USDC를 다시 에셋허브로 보내면 그 XC USDC는 소각되고 에셋허브는 문빔에 대한 부채 기록을 5만 개로 줄이고 자기 보유량은 95만 개로 업데이트하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 에셋허브라는 단일 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대표 자산의 발행과 소각이 1대1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 폴카닷 시스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총량이 절대로 실제 예치된 원본 이상으로 부풀려지거나 중복 계산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외부 브릿지들이 가끔 겪는 총 발행량 불일치나 미러링된 자산의 실자 담보 부족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폴카닷 XCM 기반 자산 이동의 근본적인 회계적 투명성이자 깔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의 근간이 되는 거죠. 네, 오늘 폴카닷 위에서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이 에셋허브를 출발해서 XCM 타고 다른 패러체인으로 가고 XC 토큰 형태로 활용되는 그 구체적인 여정을 정말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XCM 기술이랑 리저브 회계 방식의 안정성, 투명성, 이게 정말 인상 깊었네요. 오늘 내용 요약해보자면 첫째,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 에셋허브다. 네이티브 USDC 아이디는 1337, USDT 아이디는 1984는 여기서 시작하고 모든 흐름은 여기 중심으로 관리된다. 둘째, 안전한 이동통로 XCM. XCM이라는 표준 메시지와 HRMP, XMP 채널로 외부 브릿지 없이 폴카닷 내 패러체인 간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 문빔 같은 데로 가면 원본을 1대1로 대표하는 XC USDC, XC USDT 형태로 쓰인다. 셋째, 체계적 관리와 실용적 팁. 리저브 회계로 총량이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실제 쓸 땐 자산 아이디 꼭 확인하고 만약을 위해 소액의 DOT 준비하고 전송 지연 가능성을 아는 게 좋다. 이 정도겠네요. 자, 이렇게 폴카닷 내부의 스테이블 코인 흐름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폴카닷 생태계를 사용자 관점을 넘어서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개발자, 즉 빌더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 폴카닷 핵심 자원 할당 방식이 애자일 코어타임이라는 새로운 모듈로 바뀌었는데 이게 빌더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능과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를 폴카닷 위에서 효과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전략은 뭔지, 이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폴카닷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이동 방식,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인 XCM, 리저브 회계 시스템은 확실히 기술적인 완성도나 구조적 안정성 면에서 주목할 만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폴카닷 생태계 안에서 XCM으로 네이티브 자산을 옮기는 이 방식의 구조적 안정성이랑 회계적 명확성이 우리가 다른 생태계에서 흔히 쓰는 외부 브릿지로 자산을 가져올 때 감수해야 하는 잠재적 보안 위험이나 자산 불일치 가능성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더해줄까?
우리가 네이티브 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단순히 발행 위치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제공하는 신뢰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의 근본적인 신뢰와 안정성,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폴카닷 웨이 스테이블 코인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